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있는지 벌써 며칠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증시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떨어진 거에 반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도 쭉쭉 치고 올라길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지난밤에도 트럼프는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발표된 2월 소매 판매 지표는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려만큼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시는 안도하는 모습. 한편 이 와중에 M7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어요. 미주호 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1% 넘게 하락했으며 애플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양자모 관련주는 GTC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또 5%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많은 기리분들도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주호 증권의 목표가 하향이 있었습니다. 515에서 430으로 하향을 했고요. 사실 430만 가도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하향한 이유가 뭔가 브랜드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있고 중국에서의 점유율 축소, 모델 Y에 대한 약한 수요를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차량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소식도 영향을 줬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테슬라의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악재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악재가 된 이유는 과거에 머스크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테슬라는 중고차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FSD 가치가 그만큼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료로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실망감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증시가 좋았다, 테슬라가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였다면 이 소식은 분명 호재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야, 테슬라가 중국 시장이 진심이구나. 앞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겠구나. FSD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이러한 얘기로 둔갑되며 아마도 테슬라 주가는 오르지 않았을까, 호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은 하락 추세다 보니까 어떠한 소식이 나와도 그게 악재가 되는 모습인데 하락할 만큼 하락했기에 이제는 또 반전의 신호탄이 나올 때 됐겠죠. 그리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미국의 규제 완화 소식, 그 부분이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덴마크 연기금이 테슬라 투자를 줄인다, 이런 얘기도 조금은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증권가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당분간 보수적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S&P 500이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며 조정장에 진입을 했고요. 3, 4월에는 추가 관세 정책이 나올 예정이며 트럼프가 다시 입을 연다는 거죠. 그리고 4월 초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데 보수적 컨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거의 100% 맞는 말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만큼 빠졌는데 엄청나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중장기 상승 여력을 보유한 만큼 여러 번에 걸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은 예전처럼 야 아무거나 사도 오르더라 이런 장이 아니라 관세나 경기 정책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씩 골라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오르긴 오르지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기르분들이 뭐 해외 주식할 때 대부분 토스 증권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학기미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토스 증권에서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프리마켓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 애프마켓이 종료되는 오전 8시 50분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마켓이 만약에 앞으로 재개가 된다면은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공매도 재기가 코앞입니다. 당장 2주도 남지 않은 이 상황인데요.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는 과거에는 3번이 있었습니다. 이번을 포함한 4번이 있었고요. 2009년, 2011년, 2021년 이렇게 3번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일단 크게 걱정할 건 없었습니다. 1개월 수익률은 조금 하락한 경우가 2번이 있었고 오히려 상승한 적이 1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가 크게 부러질 거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개월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었으나 3개월 수익률은 3번 다 크게 상승했으며 그 폭도 작게는 2%, 크게는 15%나 상승한 적이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세계의 경제 여기에 더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성장주와 고평가 종목은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당장 밟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조선, 방산 여기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결국 돈은 어디로든 가는 법입니다. 성장주에서 빠진 돈은 저평가 가치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매번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혹시 반도체로 돈이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하지만 정답은 없겠습니다. 증시는 살아있는 생물과 똑같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말은 해볼 수는 없지만, 일단 만약에 과거랑 비슷하다면은 바이오, 조선, 방산 조금 조심하고 혹시나 그 돈이 반도체로 가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봐도 유리한 환경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소식이 눈에 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6만 전자를 빠르면은 뭐 다음 주쯤에는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솔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역시나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등장을 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최근 삼전의 상승은 메모리 반도체 상승 모멘텀 때문이라고 하죠.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도니까 삼전이 올라간다 이러한 논리를 기르분들 또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시각을 집어넣으면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GTC 2025에서 나오는 차세대 제품 GB300과 루빈 이 또한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시각인데, 그런데 뭐 반도체는 같이 움직이겠죠.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중에서는 누가 움직일지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믿을 건 금뿐이다. 저 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은행 금통장의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KB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약 9,500억으로 작년 말 3월보다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만 해도 벌써 4%나 증가한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1조 원 돌파 바로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오늘 국제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으며 UBS 그룹은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올해 말 3,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꺼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호가창이 멈췄어요. 넥스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어제는 뭐 상한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오늘은 하한가 기업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쯤에는 갑자기 주식들의 호가창이 멈추는 현상, 특히 코스피에서만 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왼쪽에 오늘 분위기 좋았거든요. 동양철관, 북극공 관련주가 오랜만에 연어를 잡아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 위에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단기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타이밍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죠. 매물들을 뚫고 가냐 못 가냐. 아마 기리분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 버튼 아니면 매도 버튼을 딱 손에 올려놓고 매수할까 매도할까라고 딱 하는 그 찰나, 그때 기가 막히게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조금 뒤에 뉴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라이다가 답인가? 자율주행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테슬라처럼 카메라만 쓰던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싸지만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는 라이다 혹은 레이더를 쓸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알겠습니까? 아유 뭐 셋 중에 하나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모든 기술에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반반 치킨, 이거는 뭐 반반 치킨도 아니죠. 그냥 모든 맛 치킨을 다 모아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는 나사 출신의 한 유튜버, 무려 대단합니다. 6,5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루미나의 라이다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탑승한 다음 테슬라가 더 좋다 이러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거는 뭐 광고도 아니었고 스스로의 평가였다 뭐 그런 소식이 나타나며, 어제 미국의 루미나 라이다 기업이죠.
이 기업이 3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다가 진짜 답일지 아닐지도요. 이제 카메라 온리가 될지 아니면 라이다랑 같이 쓸지.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 라이다를 안 쓰는 거는 라이다 대당 가격이 옛날에는 많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어차피 라이다 이제 뭐 같이 쓰지 않겠나. 이 또한 반반치킨 전략을 결국 완성차 업계들이 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교통사고 사실 우리 생활에 뭐 엄청나게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뭐 주변에서 전혀 안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오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뉴스가 절대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서 교통사고를 낸다면 전 세계에 그 뉴스가 뿌려질 게 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JYP엔터가 작년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작년 매출액은 6천억, 영업이익은 128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아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렸다고 합니다. 매출은 서프라이즈인데 수익성이 나빴다 보니까 NH투자증권은 주력 아티스트의 공연 대형화 등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하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야 이거 4분기 실적 이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JYP의 자회사인 블루게러지의 수익성이 훼손되었으며 25년 외형 성장에 비해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면서 목표가를 하향, 결국 JYP는 오늘 10%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엔터주도 뭐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봤는데 다른 엔터주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JYP 혼자 실적 분위기가 살짝 안 좋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기아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야 이거 악재가 있나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배당 낙일 때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작년 배당을 받으려면 17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날이 지났으니까 주가가 하락 출발했죠. 다만 증권회사는 만약에 주가가 배당보다 더 떨어지는 과도한 하락이 나타난다면 자사주 매입 등을 기대하며 매수로 대응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배당 낙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 한 달간 8%나 상승하며 되돌린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기아 오늘은 양봉 마감으로 저점 매수 기회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안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새 차는 무슨 중고차 사야죠. 저 기릿이 완성차 기업을 안 좋게 보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사실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안티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티는 아니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완성차 좋아할 겁니다. 자, 여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 당신의 다음 차는 뭡니까?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70%가 중고차를 선호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심플했습니다. 새 차보다는 싸니까가 가장 많았고요. 또한 고르고 싶은 차량은 SUV가 40%로 1등, 세단이 35%로 2등, 그리고 경차가 8%로 3등이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중고차를 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알 겁니다. 차량 판매에서 프로모션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죠. 그만큼 차량 판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최소한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무이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나올 때쯤 그때쯤이 이제 완성차의 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맘스터치 좋아하시나요? 저도 싸이버거만큼 맛있는 햄버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가격도 진짜 착하죠. 그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맘스터치 일본 또 노린다는 소식. 작년 4월에 시부야에 맘스터치를 연 바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도쿄 하라주쿠에 2호점을 연다고 합니다. 딱 봐도 위치 좋은 곳에 진심으로 도전한다는 거죠. 참고로 시부야점은 하루 평균 2,000명이나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일본 가서 일본 맘터를 먹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맘스터치가 국장에 상장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